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기한 이론반이라고 우리가 이제 짧게 부르는 신론 이제 하고 이제 이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수교론 이제 이론을 공부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은 우선 여기 이제 자료들도 있고 하면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교재가 말하자면 이렇게 세 권이 신론을 이렇게 이제 가장 최신 개정을 기준으로 세 권에 지금 다 갖고 계시는 이제 우리 강의 노트, 정리 노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세 권 신론 1, 2, 3, 1, 2, 3의 세 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좀 두껍죠. 오른쪽 얘기가. 오른쪽 이 녀석이 꽤 두꺼워요. 페이지가. 근데 사실 이제 요 안에 요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제가 요걸 한번 우리 같이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1년 열심히 공부를 할 거기 10개월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신론 1, 2, 3에 있는 그걸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건 이제 다 보는데요. 약간 이제 1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 2, 3, 4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론 1에는 4부로 이제 개정된 건 4부로 있고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챕터가 조금 다르고 결국에는 예전에 아주 신론 1 두꺼웠던 거에서 약간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분리를 해서 세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그쵸? 사실은. 그렇다고 막 세 권을 막 책을 다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 공부에는 별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요 구성으로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정리 노트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다 종이도 있으시니까 프린트 보시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전체를 좀 이렇게 작라고도 이거는 글씨 안 보여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신론 1 해서 이제 계획으로는 그걸 1, 2, 3주차 정도에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론 2를 이제 4, 5, 6주 차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론 3이 이제 마지막 7, 8회 이렇게 이제 계획이 그래요. 근데 계획이 거의 어긋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신론 1에서는 이론이죠. 이제 우리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심리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삐아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교수 학습 이론인 수학화 프로이덴탈 바닐레 이렇게 가는 3, 4부.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시험에 사실 중심이 되는 녀석들이라 그게 이제 신론 1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2에서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 이제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평가. 이제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런 녀석들이 다 시험 이제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신론 3에서는 사실은 기존에는 2까지 있다가 이제 3까지 또 늘어나서 개정을 한 건데, 그럼 신론 3에서의 핵심은 이제 문제 해결론이에요. 문제 해결 교육론을 보기 위해서 신론 3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제 약간 이제 부르소 이론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추가 강조하고 추가한 게 챕터 2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거, 챕터 4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제기나 수학화나 뭐 오스벨이나 스캠프 어떤 교수학습 지도안을 가진 이제 실질적인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니까 막 이렇게 깊게 막 후벼파는 이론은 아니에요. 챕터 4는 신론 3에. 그래서 요렇게 구성된 애를 우리의 강의 노트에다 이제 딱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된 것만 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서, 이제 아까 말한 세 가지 신론 1, 2, 3을 가지고 좀 읽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업을 나가는 기준으로는 요걸 기준으로 나가니까 이제 다른 이제 페이지나 이런 게 좀 복잡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찾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요 개정판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저 위엔 얘기는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직강은 이제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아플 수도 있고 피치 못할 때는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인강으로 얼른 메꾸시면 되는데, 그 인강을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그 날짜를 꼭 정해 놓으시고, 예, 그냥 오늘은 뭐 이게 강의가 올라가는 날 들었다가 뭐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당부를 하려고 한 건데,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같이 밑줄을 치면서 중요한 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의 개념이 뭐 강의 노트든 신논에도 이렇게 반복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수교를 사실은 적지 않죠. 24점이나 되니까 그거를 거의 이제 요 틀에 맞춰서 이거는 꾸준하게 공부만 하면은 거의 20점 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력한 대가를 좀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내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약간 변수들이 많은데, 수교는 이렇게 훈련을 좀 잘하면은 이제 물론 그날 떨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점수를 좀 우리가 많이 얻어야 해요. 예. 그래서 뭐 24점이 뭐 거의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2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할까요? 1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하는 게,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거를 막 공부 여기서 강의 듣고, 인강도 마찬가지 선생님 듣고 집에 가서도 막 이걸 막 복습을 하고 몇 시간 하고, 사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과목이 우리가 막 수학 문제 푸는 걸 재밌는 기준으로 본다면 좀 재미는 없어요. 그죠? 막 강독하고 읽고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 하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1월, 2월은 그래요. 편안하게 이걸 정리하면서 자꾸 그냥 뒤돌아서 까먹어도 그냥 보는 순간 이론을,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읽으면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주 예전에는 막 이걸 막 필기 노트에다 필기를 하라 막 이제 이랬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 그 당시에도 결론은 노트 정리를, 새 노트를 사가지고 노트 정리하다 보면 팔 아프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서, 이게 노트 정리를 이제 같이 우리가 하는 거죠. 대신에 이 과목, 이 수교라는 녀석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예. 그냥 급한 뭐 몇 개월 학교 외운다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1, 2월에 됐든 3, 4월이 됐든 이제 강의를 같이 잘 듣고 정리까지 이렇게 좀 하고서,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이라고 쳐도 괜찮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냥 내가 여기 좀 복습한, 오늘 뭐 수업을 듣는다, 인강이든 직강이든, 그런 날은 이제 듣고 나면 또 공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하시고, 안 듣는 날, 뭐 월요일 날 수업을 들었다? 그럼 이제 화, 수, 목, 금, 토 요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반복을 하면 되고, 오늘 배우는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라는 게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막 생각을 막 깊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만나면 힘든 거예요. 막 1, 2월에 내가 예를 들어 해석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났을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좀 져요. 그러면 안 돼요, 수교가. 그러니까 대신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그러니까 1시간 넘을 것도 없어요. 그 정도만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반복을 뭘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예, 그냥 뭐 오늘은 좀 안 하고 화요일 날, 금요일만 내가 수교를 공부해. 막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꾸준히 30분에서 1시간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 반복의 기준이 1월, 2월, 3월, 4월은 약간 읽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5, 6월로 가면서 이제 문제하고 더불어서 쓰기 연습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쓰면서 읽는 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며들다 보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쓰는 게 시험장 가서도 떨리지 않고, 떨리죠. 떨리는데도 손이 먼저 쓸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가서 이 녀석을 좀 점수를 거의 다 24점을 다 받아서
그죠? 전체 점수에서 좀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결과를 내자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 다 같이 목표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료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이게 14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지금 12번의 시험을 봤어요. 요 형태로. 그러니까 앞쪽에 14, 15, 16, 요 때는 약간 이제 뭐 5점짜리도 있었고, 막 3점짜리도 있고, 또 18학년도 이런 데까지는 막 10점짜리 논술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배점은 늘 24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영역만 어쩔 때는 딱 이제 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은데, 우선 여기만 볼게요. 이제 여기만 우리가 요번에 작년인 거죠. 연으로 하면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시험을 본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크게는 보시는 것처럼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교사학습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도서하고 관련된 거.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이 세 개를 다 짬뽕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짬뽕을 막 내용적으로 못 하겠으면 그냥 세 가지 묻는 거죠. 뭐 교육과정에서 뭐 문제 하나에 이거 대답해라, 이론 대답해라, 교과 내용 대답해라, 이렇게 같이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 25학년도 문제는 다 보셨겠지만 좀 웃겼어요. 모든 문제가 문제 주고 지문 주고 작성 방법 이렇게 박스에 줘가지고, 우리 이제 금방 뒤에 여기 책에서도 기출 문제를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뭘 써라. 그러니까 아마 3가지, 4가지씩 물으려고 그렇게 이제 형태를 바꿨잖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그 문장으로 이렇게 쭉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 요거 답해야 되고, 요거 답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번처럼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작성 방법 그래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되니까 문제에서 막 골라야 되지 않는 장점은 있었어요. 예. 근데 여튼, 그거보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뭐 내용들은 수교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오래전이 됐든 간에 뭐 언제든 간에 접했다면은 이제 뭐 스캠프니 뭐 저기 딘즈니 뭐 이런 것들이 두빈스키 뭐 APOS 이론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이 강좌의 개념 중에서는 뭐 예전에 배웠고 안 배웠고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뭐 많이 안다고 그게 우리가 또 다시 반복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걸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 교육과정 같은 거야 뭐 딱 그렇게 틀에 맞춰서 연습하고 가서 문제가 딱 나와버리니까 그냥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 요번에 이제 자료화 가능성, 도용과 측정 뭐 이런 영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성취 기준을 관련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쪽 앞쪽 부분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요게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딱 공부를 하면, 거의 20점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요 영역들은 이제 뭐 그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월, 6월 달에 기출백선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또 반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신기한 이론반에서는 이제 요 이론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요렇게 출제가 된다. 이제 요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1차가 발표가 나서 이제 2차가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1월 21일? 뭐 이때 시험을 보니까 준비를 막 더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2차 하신 선생님들이. 근데 2차도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근데 2차는 이제 뭐 거의 지금 교과 이제 지도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현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1차의 나오는 지문이 거의 이제 이 지도서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지도서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안 지내면 안 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3, 4월 강좌에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 조금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년으로 요렇게 좀 그러니까 거의 요쪽이 많이 치중이 돼요. 2차는 중3 고1에.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것도 이제 기하 쪽에 가장 많이 이제 치중돼서 2차는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앞쪽에 가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제 아까 처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 주를 계획을 해서 이제 뭐 다른 거를 쭉 요일 말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수교 자체가 어느 날 하루에 이렇게. 그리고 인강 선생님은 이게 1, 2, 3, 4호로 조금 강좌가 기니까 나눠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우리 요 기준으로 할 때요. 한 주, 딱 오늘 무슨 요일, 이렇게 딱 들어가는 오늘의 양이 지금 오늘 아마 여기, 근데 더 할 수 있든 없든 처음이고 해서 천천히 좀 하기 위하여 1, 2부. 그러니까 여기 구성주의까지를 오늘 좀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여기 앞쪽은 유독 또 진짜 좀 이론적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노트도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해요. 오늘 뭘 할 것인가. 그래서 1부하고 이제 2부 요걸 할 거예요. 그런데 매번 말하지만 저거 왜 하는가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막 수학 교육론 이론이 재미나고 이래서 공부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항상 시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1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바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 뭐 교육 철학이랑 구성주의 중개문제면 늘상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오지 않는 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공부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나오지 않는 건 하지도 않지만 하는 건 또 다 나온다. 말이 좀 웃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1부와 2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들이 나는 좀 저쪽 이론을 잘 알아. 뭐 좀 난 괜찮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앞쪽에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딴 거 하셔도 되니까 항상 그 한 주의 양을 좀 한번. 그래서 요게 8주를 우리가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양인데 그렇지만 시험에 나온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모든 이론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다 이게 아니고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뒤돌아서면 까먹을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정리 노트가.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2달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이제 뒤에 가고 갈수록 편해지니까 1, 2월은 내용학도 많고 하니까 좀 힘이 들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또 마음이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신론 먼저 이제 좀 이론 책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 보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제 책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요거만 이제 살짝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부의 수학교육 이해. 그러니까 1장. 그러면 뭐 그냥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언제나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안 읽어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그래서 2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을 할 건데, 선생님들도 나눠드린 거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책을. 그냥 띄어만 놓을게요. 여기가 35쪽이에요. 35쪽. 그래서 책이 이게 종이로 있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막 뭐가 불편하고 이럴 땐 그냥 파일로 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왜냐면 솔직히 정리 노트에 정말 모든 걸 정리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단호박으로 한번 우리가 정독은 해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지금 이제 1절에 37페이지죠. 새로 개정된 기준으로 선생님들은 지금 자료 보시면 37쪽 맞죠? 자, 거기에 이제 그냥 다 이거를 뭐 일일이 보기에는 바쁘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맥락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밑줄 한번 치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학을 작은 따옴표인데 한번 볼게요. 수학을 어떤 이유로 가르쳐야 하는가? 또 옆에 작은 따옴표도 밑줄을 칠게요. 학생들이 왜 수학을 알아야 하는가? 또 작은 따옴표 밑줄을 칠게요. 수학을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뭐 이런 뭐 화두죠. 예,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이 되실 거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의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두 줄을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단순히 학문적인 입장만이 아닌 교육적 입장에서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의 의문이지만 학문적, 교육적 이 두 가지 생각해야겠죠. 학문적과 교육적이 동글뱅이를 쳐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예, 다른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뭐 이동 중에 보신다든가 이렇게.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서요. 7번째 줄 정도예요. 현재 학습하고 있는 수학이 갖는 가치를 파악하게 하므로 수학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수용. 그쵸. 학생들이 뭐, 재미가 없어요. 뭐, 수학을 뭐, 왜 배워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가서 태도나 흥미 등의 정의적 측면에서도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뭐 시험을 떠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육자라면 옆에 있죠.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만 밑줄을 쳐놓을게요.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여기는 그냥 이제 약간 개괄적인 거지만 38쪽에 네 번째 줄에 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그냥 이것도 밑줄을 쳐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또 밑줄을 쳐놓을게요. 밑줄을 치면서 그냥 집중을 해서 한 번만 읽으시면 뭐 다시 한 번 안 읽어도 돼요. 여기는. 이따가 정리 노트에도 약간 있으니까요.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수학 교육이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구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쪽에서도 이를 찾는다는 거죠. 밑으로 가서 소위 합리성이란 개방민주주의 사회를 성립시키는 방법적인 원리인 동시에 무엇보다 소중한 교육적 가치인 쭉 칠게요.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함량이야말로 다름 아닌 합리성의 추구. 이제 요러한 이제 주장하는 바도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데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육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38쪽 마지막 줄에 밑줄을 치면서 39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볼게요. 38쪽 마지막 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를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이해,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해석하는 능력,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 합리, 해결하는 능력,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설정까지 쭉 밑줄을 칠게요. 그냥 쭉 우선 치시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네. 이론과 더불어서 실생활과 연결되는 이렇게 쭉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참 재밌죠. 재밌는 말이죠. 수학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주장을 제시하기는 힘들며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까지 밑줄 쳐놓고 맞죠. 뭐 사실은 그렇죠.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요. 수학교육의 필요성은 수학교육의 목적과 연계 밑줄을 쳐놓을게요.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수학교육이 왜 필요해?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같은 의미겠죠. 참 그래도 답은 없죠. 뭐 솔직히. 그래서 두 줄 띄고요. 학교 교육은 여기 보이실 거예요. 학교 교육은 학습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을 띠면서도 교육 목적은 다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쵸? 네, 막 좀 많이 많은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다양한 세상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연구가 없다까지만 밑줄 쳐야 돼요. 사실 그건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러므로 옆에 세 줄을 다 밑줄 치면서 거기 페이지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밑줄을 치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읽지 않으려면 그냥 집중해서 보세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예. 수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학교사, 수학전공자, 수학교육 전공자, 교육과정 및 평가 전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최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예. 사실 이거 다시 읽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예, 요 정도까지가 이제 개괄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그렇고요. 2절로 넘어가 볼게요. 40쪽으로 넘어가세요. 한번 2절 넘어가 볼게요. 2절 넘기시고, 이제 그 제목 자체에 수학교육의 목적 이거 있죠. 예. 아무래도 쓰는 거 보아하니 제가 뭔가 이제 좀 아까보다는 좀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아주 뭐 지금 우리가 2014부터 아까 12번의 시험을 보는 거 말고 그 전에 막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럼 그 전에 시험이 뭐 딴 걸 본 건 아니죠. 같은 내용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막 이런 걸 쓰는 아주 오죽 옛날이면 사지선다라고 하죠. 보기도 4개이고 막 이럴 때니까요. 그럴 때는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 보면.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요.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억을 해야 돼요.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이 나왔지만 이제 수학교육의 필요성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수학교육의 목적으로 옆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밑줄을 치면서 동글뱅이를 쳐놓을까 봐요. 정신 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요렇게. 그러니까 수학교육의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다가는요. 정신 도야성 동글뱅이를 하면서 사실은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아까하고 다르게 차분히 이야기하는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까먹어도 좋지만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그냥 지금 외워놓자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까먹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예, 그래도. 근데 이 수교의 공부를 우리가 시간을 정말 집중을 해서 아껴서 좀 경제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 막 이걸 나중에 혼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밑줄을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에 2줄처럼 자, 학교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수학적 안목까지 밑줄을 쳐놓고 학교 교육에서 그 단락의 마지막 2줄이죠.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수학적 안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수학적 안목까지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수학적 안목. 요거까지 하나, 둘, 셋, 넷, 녀석. 이것들은 기억을 하면서 이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자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단락에서는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외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정신도야성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이제 정신도야성을 내려가서요. 자, 거기에 이제 정신도야성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이제 고등사고 능력이죠. 네, 고등사고력. 논리력, 뭐 어떤 그런 고등사고력을 우리가 정신도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사고력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밑에 진한 글씨로 엄밀성, 간결성, 논리성, 일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구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도야성에서 이제 밑으로 가서 밑줄을 칠게요. 첫째는 엄밀성, 예, 그 엄밀성이 그거 관한 쫙 밑줄을 칠 거예요. 엄밀성에 관한 것으로 수학적 활동에서 사고의 정확성. 그러니까 엄밀성은 수학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반적 사고에도 수학적 엄밀성을 적용. 결국 자신의 사고 활동의 한 성향으로 동화. 쭉 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도야성에서 말하는 그쵸 지금 첫째, 둘째, 셋째 4개. 첫째, 둘째, 셋 4개.
번호가 좀 저렇게 되면 이상하니까 그래도 할게요. 그냥 뭐 상관없죠. 셋, 네 개. 이걸 이제 구조를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엄밀성, 엄밀성, 엄밀성. 그 말 그대로 우리 사실 수학은 상당히 엄밀한 과목이잖아요. 두 번째 내려가서 두 번째도 거의 다 밑줄 칠 거예요. 그냥 같이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간결성, 간결성. 수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비롯하여 수학적 성질이나 사실 원리 정리 등 모두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수단. 우리가 말하는 수학 간결성은 상당히 좋은 거죠. 다 네 줄 밑줄 치세요. 수학학습을 통해 훈련된 효과적인 간결한 표현 능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결, 명확 표현, 이해하는데 또는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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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성. 그 다음에 간결성. 지금 정신도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머릿속에 자리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1쪽 가서 셋째, 넷째도 똑같아요. 셋째 논리성. 그죠? 논리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성. 일반성. 그래서 셋째 논리성으로 가서 쭉 다 밑줄 다 칠 거예요. 그것도 세 줄 다. 수학적 활동에서 논리 정의라는 추론 과정은 필수적 요소. 근데 우리가 흔한 말로 학교 수학에서 이제 증명이죠, 증명. 예.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과정 등 모두 일반적 문제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수학적 추론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신 능력, 논리성.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들이 도대체 왜 맨날 증명 배워요? 왜 증명을 왜 배워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아니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네가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걸 키워주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애들은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네 번째 일반성. 일반성. 그것도 두 줄을 밑줄 칠게요. 확대된다까지. 수학적 아이디어와 개념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되는 거. 그쵸? 그래서 범위가 확대가 된다. 사실은 저는 진짜 수학에서 우리가 진짜 일반성이 더 중요하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리 안에 첫 번째 정신도야성. 그게 정신도야성이 뭔데? 막 이러면, 고등 사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등 사고 능력이 또 뭐야? 그러면 네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들은, 그 다음 단락들은 이제 여러 가지 수학 교육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학부회 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재미나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 우리 뭐 시험을 볼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페스타로치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페스타로치가 한 것 중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그냥 우리가 요 세 가지는 알아두자고요. 머리의 질서, 그다음에 진리 감각, 정신체조 요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머리의 질서하고 실용성이랑 진리 감각이랑 교양 그 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머리의 질서에서 화살표를 해서 실용성, 실용적, 진리 감각을 교양적, 정신체조를 훈련적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우리 이제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머리의 질서라는 말 그대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 질서, 진리 감각, 정신체조 이런 것들이. 페스타로치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 중간 단락 전체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 보통 이제 뭐 수학 공부 잘하면 수학을 잘하면 뭐가 잘해? 막 이러면 논리적으로 사고해. 막 이것처럼 마지막에 그 다 밑줄을 쳐놓을게요. 수학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수학만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인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과연 사고력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인지 재미나요 이거. 그 다음에 뒤에도 수학을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논리적 능력이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인지 등의 두 줄까지 밑줄 쳐놓을게요. 지금 말한 거 있죠. 제가 웃기게 읽은 이런 건 사실 답 없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진짜 내가 열심히 수학을 해서 좀 논리적 사람이 된 것 같은지 근데 좀 된 것 같긴 해요. 조금 된 것 같긴 해. 밖에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수학과가 아닌 전공이 국어, 그러니까 과목을 일컬으면 안 되지. 뭐 국어, 뭐 영어라고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긴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요러한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42쪽이잖아요. 42쪽에 밑에,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서 예컨대가 보일 거예요.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 줄인가? 예. 그쪽 무렵에 예컨대 옆에 그 쭉 밑줄을 칠게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는 거예요. 수학이나 수학을 기초로 하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사담으로 얘기한 얘기예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고 방식이 다른 점을 보면 수학 교육을 통해 사고 양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교육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까지 밑줄 쳐놓은 게, 이거 진짜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다 느끼죠. 예. 느껴요. 게다가 내용학 공부를 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막 되는 것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는 뭐 이 문장일 의미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우리 교사가, 수학 교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학생들 앞에서 그 막 나오겠죠, 그게. 자, 그리고 43쪽으로 가서 그 두 번째 단락에, 예, 설명 다른 작은 글씨 말고요. 43쪽에 거기 보면, 자,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밑줄을 칠 건데요. 수학은 엄밀 논리, 합리성 등의 고등 정식 능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목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맞죠? 수학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증명 과정, 문제 해결의 진행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논리적인 엄밀성을 습득. 논리적인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 의견을 내세울 때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이러한 태도나 능력은 실제의 문제상을 이끌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명확히 파악, 합리적 해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 뭐 계속 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 정신 도야성의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선은 그거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밀성, 관계성, 논리성, 일반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가지는 뭐 후딱후딱 빨빨 보죠 뭐. 자, 실용성인데, 자, 실용성 두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거기 큰 따옴표 있잖아요. 수학이 다른 과학의 기초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 큰 따옴표. 예. 그냥 읽었어요. 안 주시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말은 뭐 우리가 막 수학을 막 깊게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죠. 그죠? 뭐 물론 다른 거에 기초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만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밑에 말 그대로 보편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실용성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도 이거 별 쓸모가 없어, 실용적이지 않아, 버려 막 이런 듯이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어느 정도 초, 중, 고까지는 뭐 수학이 뭐 완전히 필수적인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말하는 이제 실용성이라는 데서는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도요, 사회 나가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실용성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 하는데도 물론 잘하니까 포함이 되고, 이제 되게 폭넓게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44쪽에 이제 또 하나, 이거 제가 지금 한 거랑 반대의 의미인데, 따라서,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옆에 세 줄 밑줄을 칠 건데요. 사실 근데 뭐 아무리 실용성 그런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 정도를 뭐 하면 뭐 실용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하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중학교 이상에서 다뤄진 내용을 직접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뢰가 많지 않아 수학의 실용성 측면의 강조는 궁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요걸 밑줄 쳐놓으시고, 그럼 지금 그게 그 소리예요.
중학교만 가도 벌써 뭐 함수, 1차 함수, 직선 막 이런 걸 배우는데 뭐 그게 밖에 나가서 쓸모가 있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말이 우리 입장에서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용성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즉, 옆에요. 볼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지적인 능력이 있으며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한다는 견해로 대부분의 선발 시험에서 수학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돼요. 지적하는 점이에요. 밑줄을 쳐놓을게요. 사실은 뭐 실용적이고 좋은 학문이라고 하면서 왜 맨날 시험에 평가 도구로만 쓰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첫째, 둘째, 셋째를 뭐 첫째 동글뱅이를 치고 밑줄을 쭉 치시고 둘째 동글뱅이를 치고 밑줄을 치고 이렇게 눈에 띄게 나중에 한번 다시 볼 수 있게끔 요거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같이 잘 읽어볼게요. 수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 비록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지만 상당히 관계가 있음을 경험상 인정. 그렇죠. 뭐 수십 년 동안 수교 이론만 보면 딱 그죠? 100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역사가 깊죠. 둘째, 수학이야말로 다른 어떤 교과보다 선발 도구로 적합하다는 점. 변별도가 높은 과목. 셋째, 수학적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꾸만 이제 수학을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용적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용성 안에는 요 실용성 안에는 지금처럼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을 배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을 배운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주 기초 학문이잖아요.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뭐 선발 도구, 평가 도구 막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둘,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끝부분이에요. 실용성의 의미를 대중을 위한 학교 밖의 주변에서의 실용성으로 한정한다면 비단 수학 교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의미. 밑줄을 쳐놓을게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정말 수학을 배워서 계산을 좀 잘하고 그 정도로 보면 너무 허무하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예시가 있잖아요. 계산 지금 나오죠. 계산 제가 말한. 그다음에 사회교과의 지식을 통해 지도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지도 보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은 안 쓰지만 요즘 바뀌어야 되는데 실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아무튼 꽃밭 가꾸기 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의미가 있다면 이게 아까 정신 도야성을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넘어가서 또 말 있어요. 계산한 거스름돈 계산. 그죠? 근데 이제 또 가격 비교 구매 조건 같은 거 막 분석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해서 넓은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용성의 범위가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 단순히 하는 학교 수학 계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쓰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실용성이라는 걸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예.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다중이로 봐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기초과학이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기초과학이라는 실용성.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도구.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쓸모가 많다. 이런 거. 그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이것도 또 되게 수학교육의 목적이 애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겠죠.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을 이게 바로 지금 수학교육의 필요성,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무슨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이 있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바로 밑줄 쳐놓을게요. 학교에서 다뤄지는 수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매력과 위력을 알고 배움으로써 수학의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을 느끼고 표현까지 해놓을게요. 이런 일은 잘 없죠. 학생들이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세 줄 밑에 수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 도야성의 측면은 그동안 학교 수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쵸? 잘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뭐 이전들 소개해준 정도. 그러니까 뭘 소개해줬냐면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밑줄 쳐놓을게요. 뭐 대칭성 반복을 활용한 공간과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 뭐 수학적인 균형과 완성미를 추구한 문화 유물 가운데 극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들어있으며까지. 그렇지만 뭐 그걸 잘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데 또 마지막 세 줄 밑줄 칠게요. 수학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부터 신라시대 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자료와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수학 고유의 신미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인하는 경험은 고등학교를 떠나면서 수학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좀 거창한 의미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요. 그래서 그 이제 작은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또 46쪽의 그 밑에 단락에 자 밑줄을 쳐놓을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함. 밑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 밑줄 쳐놓을게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수학적 안목을 가지고 주변의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가지 역사, 음악, 미술, 수학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7쪽 넘어갈게요.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에 대한 마무리가 돼요. 자, 47쪽 가서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첫 번째 두 줄 다 밑줄 칠게요. 수학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 수학을 배우는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면 수학을 배우는 목적에 충실하게 수학을 배우는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쭉 밑줄 칠게요. 수학적 안목과 수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수학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한 줄을 띄고요. 자, 수학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보이죠? 거기서부터 다 밑줄을 칠게요. 수학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건전한 시민을 위한 공통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학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학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명료히 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것이 다양한 상황과 측면에 적용, 철저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좀 거창한 얘기죠. 그렇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면은 그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서요. 5번째 줄 결국 옆에 있거든요. 여기 다 거의 밑줄을 많이 쳐야 돼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에서부터 의미한다까지 쫙 밑줄을 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말하냐면 그 밑줄을 딱 쭉쭉 밑줄을 치다 보면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서 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밑줄을 칠 거다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인간과 환경이 관련된 현상을 보는 안목과 수단을 수학의 내용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수학적 안목의 고양이라는 것은 수학의 실용성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그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녹아있는 수학적 현상, 원리 모델을 파악, 이들 분야를 더욱 깊이 있고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잖아요. 요즘 기억을 해야 돼. 뭐 이걸 막 지금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작은 거에서부터 거시적으로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요 정도 단락에서가 지금 이제 2장에 여기 내기를 한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쭉쭉 읽다 보면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뭐 이동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유독 처음에는 더 재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사실은 수학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핑크 세 가지 정신도야성, 실용성, 그죠? 문화적 가치, 심유 기억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이제 수학을 하는 게 이제 결국 수학적 안목을 키우겠다는 건데 안목을 키워서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용적인 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좀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그죠? 세 가지, 핑크 세 가지, 거기에 관련된 새끼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볼게요. 한번 노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방향이 정해져서, 그러니까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잘 받자. 이건 완전 제가 거짓말쟁이죠. 조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자. 이게 아니라, 집중을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잘 안 돼요. 네, 혼자 잘 안 되고, 같이는 좀 잘 되죠. 자, 지금 이제 첫 페이지를 이제 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인강 선생님들 딱 봤어요. 5페이지, 5죠, 5. 그럼 봤을 때, 사실 이제 뭘 원하는 거냐면요. 근데 그 빈칸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외우고 이러지 말고 지금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천천히 봐요. 우리가 천천히 보는데, 천천히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이런 말을 본 거는 같죠? 수학을 어떤 이유로 가르쳐야 하는가, 학생들이 왜 수학을 알아야 하는가, 본 거는 같아요. 그죠? 밑줄을 방금 전에 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외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 그러면서 좀 이게 머릿속에 잔상만 남으면 돼요. 그리고, 예. 근원적인 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쵸?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을 배우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과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 뭐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입장만이 아닌 어떤 에서의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제 아까 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은 안 나요.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학이 갖는 가치, 수학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동글뱅이도 쳐놓으라고 한 말인데 지금 빈칸에 첫 빈칸은 학문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시면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사실 수학을 학문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학에서 먼저 왔고 수학 교육은요. 학문적 입장만이 아닌 그럼 뭐였죠, 아까? 교육적 입장이었잖아요. 두 번째 빈칸은 교육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학문적 입장, 교육적 입장. 천천히 같이 쓰는 게 좋더라고요. 저 기존에 그냥 막 집에 가서 혼자 막 쓰라고 했는데 별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나중에 우리가 사실은 학문도 수학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 학문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는 기억을 할게요. 학문적, 교육적.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말은 아까 교재에서 봤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데서도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서상에서는 그래요.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수학교육의 필요성 어디서도 하나 꼭 찾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구현하는 데서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거 아까는 아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짜고 하는데 미국의 NCTM 교사협회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정보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적 무엇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NCTM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적 소양이에요, 소양. 그 다음에 수학적 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나? 나중에 기억나요. 근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맨 위에 1번은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학문적인 교육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문서상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NCT 미국의 수학교사협회에서도 저런 주장을 했던 건데, 우리가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의 22개정 교육과정을 하는 데서도 영향을 받은 거니까 기억을 그냥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면 돼요. 소양, 힘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1주차 수업은 뭐 딱히 특별히 복습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책 막 앞에 많이 읽었잖아요. 수학교육 필요성 1절에서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요거만 보면 되냐 이렇게 묻잖아. 맞아요. 예. 뭐 솔직히 그래요. 예. 그래서 책을 막 또 더 앞쪽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럼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시험에 아주 과거에도 한 번은 등장했던 말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절에서 아까 신논원 책으로 1절에서 한 내용이에요. 요걸 하면 돼요. 네, 더 미련은 안 가지셔도 돼요.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정리노트 6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워낙 두꺼워가지고 넘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링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나중에 정말 이 한 권이면 다 되냐 그러면 이거 하고 수교재 정리 노트하고 두 개면 모든 이론은 다 돼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띄웠어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 세 가지. 자,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 공백이 좀 많아요. 이 정리 노트에. 공백이 많은 이유는 이게 뭐 신주단지처럼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막 쓰고 막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메모할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혼자 뭐 예전에 했던 건데 좀 여기다 같이 같은 맥락이야. 메모해놓고 싶어. 이러면 하시라고 공백이 좀 많아요. 여튼간에 수학교육의 목적 했을 때 이제 일단 공부를 할 때는 목적 세 가지 뭔데 할 때 딱 떠오르라는 거죠. 아까 그거. 그죠? 세 가지. 요거.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리성, 요거. 그게 지금 이게 나랑 지금 몇 번이에요. 아까부터 읽으면서. 그죠? 외워져 버렸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걸 뭐 혼자 외우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복습을 할 때 또 써놓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서 최소한, 아주 기존에는, 요걸 이렇게 쓰는 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시험을 크게 보면 90년대에서 2000 초반까지가 90이라고 치고 그냥 90년대에서부터 여기 2000년 초반까지가 이제 막 사지선다 막 이렇게 봤다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서 2008년도인가요? 뭐 한 그 무렵에 이제 지금처럼 서술형을 봤는데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정신도야성의 뜻을 쓰시오 막 이런 문제였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객관식을 봤죠. 오지선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를 봤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내용은 늘 같은 것들이 반복이 돼요. 출제 내용이. 근데 이제 지금 보는 12번의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물어볼 확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입형으로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둬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거기 세 가지 뜻을 해놓은 게 아까 앞에서 책에서 쭉 이렇게 같이 정독을 했지만 정확한 뜻,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도야성은 고등사고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거기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같이 보시면서 쓰시면서 한번 보세요. 정신도야성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고등사고력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근데 수학을 배우면서 합리적, 논리적, 추상적, 창의적, 비판적, 기호화, 형식화, 단순화, 종합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냥 한마디로 하려면 그게 바로 고등사고력이죠. 고등사고력. 그죠?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정신도야성에서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아까 말했지만 수학을 배우면서 사회생활하거나 과학이나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두 번째로 했던 아까 이제 여기서 막 여러 다양한 얘기를 했던 실용성을 말하는 거죠. 실용성. 그러니까 수학적인 실용성이 이제 굳이 갖다 막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싫어하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실용적인데 막 이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학문, 과학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죠. 물론 이제 뭐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면 경제학하고도 많이 뭐 안 되는 데가 없지만 이렇게 사회생활 다른 공부하는데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그거죠.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문화적 가치 및 좀 펜이라 글씨가 저는 미워요. 예? 근데 글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7, 8월 문제풀이 뭐 그러니까 일단 첨삭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 과목이. 근데 진짜 2차도 마찬가지고 지도안 작성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첨삭할 때 글씨가 혹시 지금 정말 글씨가 내가 원래 좀 못 쓴다 하면 안 돼요. 글씨 좀 그냥 이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는 잘 써야 돼요. 근데 의외로 정말 안 되는 글씨가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러면 그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제풀이 반부터 첨삭을 할 때 말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글씨가 좀 별로야. 한 사람 지금부터 좀 자리를 잡아보세요. 글씨에. 그래야 뒤에 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글씨 나쁘면 아닐 것 같죠. 막 답안 너무 잘 쓰면 잘 될 것 같. 그렇지 않아요. 글씨 좋아야 돼. 답안 쓸 때요. 그러니까 글씨를 막 명필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박또박만 쓰면 되는데 또박또박도 얼마나 안 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으면 제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 막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자꾸 드려서 곧 습관이니까 글씨가 고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는 밑줄만 좀 치고 왔지만 학생들이 뭘 문화하고 뭐 수학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솔직히 그 원시 시대라 그래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부터 인간이라고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부터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야 하고 뭐 먹어야 하고 집도 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문화적 유산, 뭐 사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수학적 대상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세 가지. 이면 솔직히 지금 다 외워버린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제가 하나 또 정리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 활동에서 빈칸 놔두고요. 수학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고 수학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반적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사고 활동을 한 성향으로 동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게 물론 아까 순서대로 해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먼저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수학적 활동에서 사고의 정확성. 이게 이제 엄밀성 말했던 거죠? 네, 엄밀성을 말했던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답은 안 돼. 지금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빈칸 채우게 노는 게 아니니까. 예. 내용 볼게요. 수학에서 사용된 정의를 비롯하여 수학적 성질이나 사실 원리 등은 모두가 최소한의 뭐로 최대한의 뭐를 표현하려는 수단이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뭐였죠? 언어였죠. 가장 간결하게 말하고 싶잖아요.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수단.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간결성에 대한 성질이었죠. 정신도야성에서 수학의 특징 4가지를 더한 거예요.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 아까도 논리 얘기 많이 했죠. 과연 수학을 한다고 논리적으로 될까? 논리적으로 수학하면 수학을 잘할까? 왔다리 갔다리, 그쵸? 수학적 추론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논리성. 4가지 엄밀, 엄간, 논일.
논1. 발음은 이상한데요. 수학적 아이디어 개념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되면서 사실 진짜 일반화 능력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일반성 4개. 일반성. 그죠? 일반성. 요 4가지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알아두자 했던 내용 있었잖아요. 그거, 예, 그것도 4가지. 굳이 아까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냥 한 번만 알면 돼요. 거기 줄이 좀 다르긴 해도 빈칸에 짝꿍으로 머리의 질서의 짝꿍이 실용적. 그거 이제 넣어 놓죠, 뭐. 머리의 질서 짝꿍이 실용적. 그 다음에 진리 감각이니까 당연히 교양을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체조니까 훈련적. 이렇게 3가지. 거기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우리가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6, 7, 8로 보시면 돼요. 정신 체조란 인간의 정신. 예를 들면 뭐하고 뭐의 연습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뭐 인간의 정신이 많기는 많은데요. 이 페스탈로치에서 말한 거는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나 추론력. 판단력, 추론력.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연습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리고 머리에 질서. 이제 훈련하는 이제 그걸 말하고 진리 감각.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고등 사고 능력과 연결돼서 수학 교육에서 가장 이제 잘 배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번하고 10번에서 이제 이런 왜 그럼 여기다 이걸 제가 넣어놨냐면요. 이 정도는 이제 자꾸만 읽어보시면서 반복을 해야 돼서 9번, 10번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종말에는 우리가 뭐 신론 책 들고 다닐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그 수학의 아름다운 매력이 미적분 기본 정리에서부터 신라시대 술병회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문화적 가치. 그죠? 그래서 수학 고유의 아름다움, 신미성. 수학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진짜 거의 안 봐요. 수학이랑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다.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에 대해서 강조를 더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10번이 이제 실용성에 대한 얘기를 더 한 거예요. 실용성에 대한 얘기를.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수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의 실용성으로 한정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용성의 의미. 실용성의 의미를 대중을 위한 학교 밖 주변 길거리에서의 실용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 학교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주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거죠. 실용성의 범주를.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것까지. 그래서 9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10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실용성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론 안 봐도 이것만 보면서라도 그냥 그 흐름을 좀 여기는 안 놓쳐야 되니까 그 얘기고요. 지금 뒤에 이게 빈칸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뭐 문제 형식으로 나오고 이런 거를 제가 해놓은 거는 약간 그 우리 신론책 뒤에 보면 이제 탐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옛날에 아까 말한 90년대 이럴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기도 해요. 지금 한번 화면에 보이는 책 보시면 되는데 8페이지에 수학교육 목적으로 정신도야성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뭐냐?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4가지예요. 아까 이거 엄간, 논, 일반 이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엄밀성, 관계성, 논리성, 일반성.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쉬었다가 선생님들도 좀만 쉬었다가 예. 그걸 채우셔도 되고 아니 이따 업체 같이 채울 건데 나 너무 공부가 하고 싶다 이러면 채우셔도 되고요.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저희가 돼버렸네.